하노이에서 열린 그 북미 정상회담이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끝난 데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쇼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았나. 안녕하십니까, 전성칠입니다. 저는 오늘 협상 전문가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국제 변호사로서 수백 개의 협상에 참여를 했었고요. 국제 협상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했는 편입니다. 그리고 협상의 10계명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이 협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제 세계 그 외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하나의 정말 파탄이 하나 일어났었죠. 바로 하노이에서 열린 그 북미 정상회담이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끝난 데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쇼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세계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행동도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미스테리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미국 측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측이 북한 측이 그 전면 해제,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면 그걸 들어줄 수 없으면은 그거는 안 되더라도 다른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거라도 합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든지 정말 지금 중요한 거는 두 나라 사이의 그 관계를 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걸 이루라고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양쪽에 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 얼마든지 그런 소위 징검다리적인 합의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면 세계가 다 환영했을 것이고 큰 진전이 있었을 것인데 북한이 전체를 제재를 전부 다 해제해달라는 요구하면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끊어버리고 회담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같이 하기로 했다는 오찬도 집어치우고 공동성명도 안 하고 이렇게 헤어졌다는 그거는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세상을 갖다 정말 사람을 우습게 보는 설명이죠. 그죠? 그거를 믿을 사람이 없고 또 더더욱이 바로 어젯밤에 이용호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한 게 아니다, 제재에. 그걸 부인하는 공식적인 게 우리는 부분적으로 요구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도대체 그 설명도 그게 맞지 않고 또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미국 측 설명이.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어떤 이성적인 걸로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국가 간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어떤 그런 정말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그냥 갑자기 떠나버리는 이런 거는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과정에서 양쪽의 어느 하나가 감정이 북받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 말로 코트, 샹 이런 어떤 분노가 차서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까지도 너무 화기애애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트럼프도 덕담하고 김정은이도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 왔겠느냐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같이 저기 정원도 거닐고 온갖 거를 다 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그리고 얼마든지 그게 중간적인 그런 작은 딜들도 할 수 하면서 외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또 하나의 어떤 세계사의 그런 진전된 하나의 이정표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예. 그 감정적인 요소는 어디서 왔을까? 예. 저는 이것이 아마 김정은이가 화를 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정은이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치고 정말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닌가. 뒤에 다른 말들로서 이게 소위 뭐 순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은 있었을지 몰라도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화가 났을까요? 예. 저는 추측이 가는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측이 김정은이에게 모욕을 준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한마디로 당신들이 거짓말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추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냐 하면은 김정은이는 지금까지 영변에 밖에 핵시설이 없다고, 핵융합 시설이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회담 중간에 당신들이 다른 데에도 있지 않느냐. 예? 아시죠? 거기 강선이라든지 산음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핵시설을 갖다가 딱 제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미국 측이 당황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북한 측이 그 말을 듣고. 예. 그거는 거짓말 했다고 추궁한 거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김정은이가 화를 낼만 했는 게 말이죠. 이거는 팩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팩트는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할 때는 그는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할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1월 19일 날 벌써 40일 전에 스웨덴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하고 비건이 특별대사, 북한 특별대사관의 사흘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실무적으로 온갖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조율을 했거든요. 그리고 2월 6일 날 같은 비관이 북한을 가가지고 거기 북한의 김혁철이라는 실세랑 같이, 이건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 멤버죠. 네. 하고 또 사흘간 온갖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하노이 회담 하기 전에도 며칠간 일찍 와가지고 폼페이오하고 비건하고 다 일찍 와서 또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때 물었으면 얼마든지 설명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다가 정상이 만나서 정말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당신들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외교사 도리상 정말 도의상 이거는 진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의 이야기가 어려워졌던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 한쪽에서는 분노하고 우리가 너무 이런 식으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데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부닥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도 뭐 변호사로서 협상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협상이라는 거는 항상 예비 협상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특히 정상 간 회담에서는 예비 협상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예비 협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제와 관련된 팩트들,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이나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확인하고 미리 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어떤 사실관계가 제기될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서로 양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비 협상의 기본 그것이고 그런 예비 협상은 이 협상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반드시 있는 것이고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하나의 요소죠. 근데 그 근본적인 한쪽의 그 소위 정직성에 관계되는 이슈를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공식적인 회담력에서 불쑥 내미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참 불상사고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 큰 실수가 있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대할 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스포일을 시킨 면도 있어요, 사실은. 네. 지난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을 할 때도 사실 트럼프는 얻어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아주 모호한 선언적인 그거밖에 없었는데 김정은이가 많이 얻어갔었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사실상 미국의 그 군사 훈련을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북한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그건데 그 회담을 계기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안전을 갖다가 보장한다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같은 작은 나라의 수반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대국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의 동급으로 대우해 준 거는 엄청나게 잘해 준 거죠. 네. 그래 놓고는 또 와가지고 또 김정은이한테서 편지 받았다. 사랑에 빠졌다.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고 막 하고서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띄워주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스포일 시킨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데 화가 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런 식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조건의 차이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얼마든지 같이 합의하면서 이걸 징검다리 회담으로서 활용하면서 두 사람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세계적인 입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고 화해의 무드를 만드는 하나의 이번에 모든 걸 결론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이 회담을 이런 식으로 박차고 나오게 만든 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번에 트럼프 팀이 그 감정적인 요소를 촉발시켰다고 생각하고요. 실수가 있은 거죠. 참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굉장히 불행한 이슈인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다듬을 것인가 이것이 과제인데 그 소위 걸린 스테이크 얼마나 중요한 일이 걸린 데 비해서는 이걸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 좀 영어가 과학적에서 죄송합니다만 깽판을 치고서 헤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를 이것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팩트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두고 보시죠. 제가 이게 얼마나 맞았는지. 네. 감사합니다.